가족의 붕괴 일부 사건의 시작. 평범한 가족 소개.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깨어있던 김성진 부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40대 중반의 그는 회사에서 근무한 지 벌써 15년째. 회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한숨을 내쉰다. 부엌에서는 아내 미영이 도시락을 싸고 있다. 결혼 20년 차 두 아들을 키우며 살림을 도맡아 해온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바쁘다. 큰아들 준호의 도시락에는 유독 반찬을 많이 넣는다. 미국 유학을 앞둔 22살 아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다. 작은 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3학년.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신다. 형과 달리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다. 가족들의 대화를 듣기보다는 관찰하는 편이다. 이 집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다. 각자 할 일에 바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오늘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저녁 식탁의 기대와 부담. 저녁 6시.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아빠, 유학 준비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성진은 젓가락을 놓는다. 미영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한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다. 성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한다. 큰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회사 실적은 해마다 나빠지고 성과급은 줄어들었다. 미영은 남편의 표정을 읽는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직감이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성진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다짐이 묻어 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싶지만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는다. 하지만 그의 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어려워지는 가정 형편.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진다. 성진은 퇴근 후에도 서재에서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숫자들은 냉정하다. 큰아들의 유학비, 작은아들의 학원비,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그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진다. 미영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유심히 본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10원, 100원 단위까지 계산한다. 카트에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는 물건들이 늘어난다.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유학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다.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돌아와 영어 공부를 하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다. 민수만이 이 모든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한다. 가족들의 표정, 대화의 톤, 집안의 분위기까지. 그는 아무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느끼고 있다. 첫 번째 언성. 그날 밤 부부의 침실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도대체 계획이 뭐야? 준호 유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건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배어 있다. 성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장까지 했으면서 이 정도도 준비 못 해놨다는 게 말이 돼? 미영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진다. 성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이 이어진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민수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쥔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벽을 통해 전해진다.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지만 부모님의 언쟁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영어 공부를 한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는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른다. 불안한 관찰자.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어제보다 더욱 조용하다. 성진은 신문을 보는 척하지만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평소보다 세게 부딪힌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 어머니의 날카로운 동작들, 그리고 형이 미안해하는 표정까지. 학교에 가는 길, 민수는 걸음이 무겁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머릿속은 온통 집 생각뿐이다. 집에 돌아가면 또 어떤 분위기일까? 민수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18살 고등학생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불안이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칠판의 글자들이 흐릿해 보이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린다. 공항에서의 이별. 드디어 준호의 출국일이 다가왔다. 인천공항 출국장. 가족들은 어색한 미소로 서 있다. 준호의 캐리어에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싼 한국 음식들이 가득하다. 준호야, 몸 조심하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린다. 첫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성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남자답게 열심히 하고 와라.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 민수는 형을 바라본다. 언제나 자신보다 앞서 걸어갔던 형이 이제 정말 멀리 떠난다. 갑자기 집이 더 조용해질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준호는 가족들과 포옹을 나눈다. 특히 민수를 꽉 안으며 속삭인다. 민수야, 집안일 좀 부탁한다. 형이 없어도 잘할 수 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형의 말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각각 다른 생각에 잠긴다. 대화의 단절. 준호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진다. 네 명이서도 조용했던 집이 이제는 침묵 그 자체가 되었다. 성진과 미영은 서로 대화를 피한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감정적인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다. 세탁기 돌려놨어. 응, 내일 마트 갈 건데 필요한 거 있어? 없어. 이런 식의 대화만이 부부 사이에 오간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냉랭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수에게는 충격이다. 저녁 식탁에서도 마찬가지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지만 아무도 화면에 집중하지 않는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기계적으로 밥을 먹을 뿐이다. 민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진다. 하지만 방에서도 부모님의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중간 전달자의 시작. 며칠 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민수야, 아빠한테 내일 병원 가신다고 전해줘. 어머니가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는 대신 민수에게 말한다. 민수야, 엄마한테 오늘 늦는다고 해.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달 사항들이었다. 하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감정적인 내용들이 민수를 통해 오간다. 민수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고 부담스럽다. 부모님이 왜 직접 대화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전달하지 않으면 집안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18살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역할이 맡겨진 것이다. 균열이 생기는 가족 사진.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 몇 년 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4명의 가족이 밝게 웃고 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그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의 가족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어느 날 민수는 사진 액자의 유리에 작은 금이 간 것을 발견한다.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가는 선이 보인다. 그는 액자를 만져보지만 금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지금 이 집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진다. 사진을 바라보며 민수는 생각한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행복했던 시절이 정말 있었던 것일까? 의문이 든다. 작은 어깨에 무거운 다짐.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부모님 침실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울 정도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형이 떠난 후 더욱 어색해진 집안 분위기. 대화하지 않는 부모님. 자신을 통해서만 오가는 메시지들. 만약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스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해. 내가 아니면 정말 이 집이 무너질지도 몰라. 18살 고등학생의 작은 어깨에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민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다짐한다. 내가 지켜야 해, 우리 가족을.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무게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사실이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집안의 온기마저 식어가는 것 같은 그런 밤이었다. 이불 지쳐가는 아버지, 날카로워지는 어머니.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도 더욱 차가워진다. 성진은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다. 회사 실적 압박에 큰아들 유학비까지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성진의 발걸음은 무겁다.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진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려온다. 미영은 부엌에서 늦은 저녁을 데우고 있다. 남편을 맞이하는 인사는 없다. 대신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또 야근이었어? 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원망이 묻어 있다. 성진은 대답 대신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향한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물리적인 공간보다 훨씬 멀게 느껴진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 부모님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차가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운다. 무거워지는 전달자의 역할.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맡겨지는 전달 사항들이 더욱 복잡해진다. 민수야, 아빠한테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고 해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다. 민수는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는 현관으로 향한다. 아빠, 엄마가 말을 전하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 알았다. 성진의 짧은 대답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가 기다린다. 민수야, 엄마한테 오늘은 회식이라고 해줘. 아버지의 말을 전하러 부엌으로 가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겁다. 미영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춘다. 또 회식이네. 요즘 회식이 참 많나 봐. 냉소적인 목소리다.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참아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린다. 이렇게 부모 사이의 감정들이 모두 민수를 통해 전달되고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무거운 돌덩이가 쌓여간다. 고립되는 일상. 학교에서도 민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농담을 하며 웃을 때 민수는 창밖만 바라본다. 야, 민수야, 오늘 PC방 갈래? 친구 재혁이가 말을 건다. 예전 같았으면 기꺼이 따라갔을 텐데 지금은 다르다. 아니, 미안, 집에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다. 집에 특별한 일은 없다. 다만 집을 비우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점심시간에도 민수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다들 행복해 보이네. 민수는 생각한다. 자신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 하교길 민수는 일부러 돌아서 집으로 향한다.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집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 오늘은 어떤 분위기일까? 매일 반복되는 이 생각이 민수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든다. 멀리서 온 안부. 그날 밤 준호에게서 국제 전화가 온다. 미국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이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다. 하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없다. 준호야, 잘 지내니? 많이 힘들지? 미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큰아들과 통화할 때만큼은 어머니다운 따뜻함이 돌아온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집은 어때요? 아빠는 잘 계시고? 준호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하지만 멀리 있는 아들에게 집안의 문제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전화 통화가 끝난 후 미영은 한참을 수화기를 바라본다. 준호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아마 미국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민수는 어머니와 형의 통화를 멀리서 들으며 생각한다. 형도 힘든가 보다. 그러면 나는 더욱 집을 지켜야겠어. 유학비를 둘러싼 폭풍. 며칠 후 준호의 학비 고지서가 도착한다. 미영은 그 액수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진다. 여보, 이거 봐요. 미영이 고지서를 성진에게 건넨다. 성진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렇게 많이 나왔나? 다음 학기 등록금이에요. 이걸 어떻게 마련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성진은 머리를 감싸준다. 지금 회사 상황이 어려운 거 알잖아. 성과급도 없어지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준호한테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부부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온다. 민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지만 부모님의 언쟁이 더 크다. 당신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죠. 지금 와서 그런 소리가 뭐야? 이제 두 사람의 목소리는 고함에 가깝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은 처음이다. 민수의 손은 리모컨을 꽉 쥐고 있다. 텔레비전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부모님의 싸움 소리만 귀에 들려온다. 공포에 떠는 밤. 그날 밤 부모님의 싸움은 더욱 격해진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온다. 이제 와서 내 탓이야? 그럼 누구 탓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미영의 말이 성진의 자존심을 직격한다. 무능하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결과가 이 모양인데 열심히?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민수는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는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하지만 부모님의 싸움은 계속된다.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도 들린다. 민수의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18살의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무력감. 민수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린다. 소리내어 올 수도 없다.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눈물과 침묵의 아침.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최악이다. 미영의 눈은 빨갛게 부어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인다. 성진은 신문을 보는 척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다. 같은 기사를 몇 번이고 읽고 있는 것 같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지만 그 거리감이 천리말리처럼 느껴진다. 미영이 간혹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성진은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무심함인지 아니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인지. 민수야, 학교 가야지. 미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다. 민수는 가방을 메고 일어난다.
평소라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없다. 현관문을 닫으며 민수는 뒤돌아본다. 부모님은 여전히 서로를 외면한 채 앉아 있다. 이 집이 정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학교 가는 길, 민수의 마음은 집에 남겨두고 온 것 같다. 절망의 기록. 그날 밤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친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다. 펜을 든 손이 떨린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도 엄마 아빠가 싸웠다. 어제보다 더 심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민수는 펜을 멈춘다.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질까봐 고개를 든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펜을 든다. 내가 사라지면 둘이 화해할까? 이 문장을 쓰고 나서 민수는 펜을 놓는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서워진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내가 없으면.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는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록이다. 얼어붙은 저녁 식탁.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차가워진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밥을 먹는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는다. 오직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숨소리만 들릴 뿐이다. 미영은 밥을 조금씩 떠서 입에 넣지만 제대로 씹지도 않는다. 성진은 반찬을 집어먹으며 시계만 쳐다본다. 빨리 식사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민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럽다. 작은 소리라도 내면 이 차가운 분위기를 깨뜨릴 것 같다. 식사가 끝나면 각자 다른 공간으로 흩어진다. 성진은 서재로, 미영은 부엌으로,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3명 모두 혼자다. 거실에 가족사진 액자 유리에 난 금은 조금 더 길어진 것 같다. 대학생이 된 외로움. 시간은 흘러 민수가 대학에 입학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에서도 민수는 여전히 혼자다.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다른 학생들의 즐거운 모습만 바라본다. 같이 술 한잔 할래? 선배가 말을 건다. 민수는 고개를 젓는다. 죄송해요. 집에 일이 있어서. 또 같은 핑계다. 기숙사 방에서 민수는 천장을 바라본다. 집을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다.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는 여전히 민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빠한테 전해줘. 병원 갈 거라고. 엄마한테 말해줘. 늦을 거라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민수는 여전히 부모 사이의 메신저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민수는 더욱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자유로워질 줄 알았던 대학 생활도 그에게는 또 다른 외로움의 연장선일 뿐이다.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른 건물들의 불빛이 따뜻해 보인다. 저기에는 행복한 가족들이 살고 있을까? 민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또다시 긴 밤을 맞이한다. 3부 극한으로 내몰린 마음. 봄이 와도 민수의 마음에는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지금 그의 어깨는 더욱 구부정해졌다. 매일 아침 기숙사에서 일어날 때마다 민수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기분이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현실이 그를 짓누른다. 수업에 가는 길, 캠퍼스를 걸어가며 민수는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진다. 자신만 유리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교수의 강의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다. 노트에 글씨를 쓰려고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집에서 온 전화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는다.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지쳐 있다. 아빠한테 전해줄 수 있니? 이번 주말에는 친정에 가 있을 거라고. 또다시 전달해야 할 메시지.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 이제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의 메신저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허한 오후, 대학교 캠퍼스 한쪽 구석, 오래된 벤치에 민수가 홀로 앉아 있다. 점심시간이지만 그는 밥을 먹지 않았다. 요즘 들어 식욕이 없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지만 민수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하다. 다른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며 지나간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간다. 친구들이 농담하며 웃는다.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민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다. 20살 청춘이 이렇게 무겁고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온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친다. 잠시 눈을 감는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눈을 뜨면 예전에 행복했던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하지만 눈을 떠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수는 벤치에서 일어난다.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다. 어디로 가도 이 마음의 짐은 따라올 것이다. 마지막 폭풍 후.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부모님의 격렬한 언쟁이었다.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다. 그래,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거칠다. 민수는 손이 떨렸다. 이런 큰 싸움은 처음 듣는다. 민수야, 민수야. 어머니가 민수가 전화를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아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린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잠깐 화가 났어. 하지만 배경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제 진짜 못 살겠어. 진짜로 이 집을 나갈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이 들리고 전화가 끊어진다. 민수는 한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엄마가 정말 집을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나 혼자 남겨진 거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급히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너무 조용했다. 평소와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다. 엄마, 아빠, 대답이 없다.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 위에 어머니가 써놓은 메모가 있었다. 민수야, 엄마는 잠깐 친정에 가 있을게. 아빠한테는 전해주지 마. 메모를 읽는 민수의 손이 떨린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다.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것이 처음이다. 눈물이 차오른다. 참으려고 해도 계속 흘러내린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민수는 소리내어 운다. 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다. 하지만 울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막막해진다. 저녁 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엄마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전해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 남은 저녁 식탁은 너무나 쓸쓸했다. 지워진 마지막 메시지.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문득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졌다. 하지만 누구에게?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없다. 형?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쁜 형에게 이런 부담을 줄 수는 없다. 민수는 새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력한다. 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짐이 된 것 같아요. 메시지를 다 쓰고 나서 민수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다. 이걸 누구한테 보내지? 받는 사람 란은 비어 있다. 결국 민수는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민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차라리 나았다. 마지막 응시.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중학교 때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다. 4명 모두 밝게 웃고 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나? 민수는 사진 속 자신을 본다. 어린 얼굴에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때의 자신은 이런 미래가 올 줄 몰랐을 것이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어머니는 민수를 품에 안고 있다. 정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민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이다. 과거의 한순간을 붙잡아둔 것일 뿐, 현실은 바꿀 수 없다. 민수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세워두었다. 이게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민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민수는 아침 수업을 듣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집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다른 기숙사 건물들이 보였다. 저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렇게 한 줄을 썼다. 그리고 펜을 놓았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작아 보였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평생 짊어지고 다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응급실의 절망. 몇 시간 후 성진은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성진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복도에는 발걸음 소리와 병원 기계음들이 들렸지만 성진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무언가 말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성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떨리고 있었다. 2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이 손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후회와 자책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 성진의 모습은 한순간에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절규. 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민수가 어디 있어요? 간호사에게 다급히 묻는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성진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미영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안 돼.
미영은 고개를 흔들며 뒷걸음쳤다. 민수, 우리 민수. 그 순간 미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내 아들, 내 아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미영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다. 성진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함께 키운 둘째 아들. 조용하고 착했던 그 아이가 이제 정말로 없어졌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급하게 돌아온 아들. 3일 후 인천공항에 준호가 도착했다. 몇 개월 전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난 준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진의 얼굴은 몇 년이나 늙어 보였다. 아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다. 공항 로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성진이 말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내가 있었다면, 내가 민수를 더 챙겼다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친척들, 아버지 회사 사람들,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준호는 민수의 영정 앞에 섰다. 사진 속의 민수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수야, 형이 늦어서 미안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후회였고 그리움이었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게였다. 사부, 영정 앞의 눈물. 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준호는 동생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사진 속의 민수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다.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가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시절이었을까? 민수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이 미국에만 가지 않았어도 형이 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국에서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동생은 혼자 이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너무 힘들었지? 말 한 번 못했지? 준호는 민수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봤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주변에서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준호의 손이 사진 유리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동생이 있었다. 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피해가는 시선들. 장례식장 안에서 성진과 미영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피하고 있었다. 성진은 상주석 한쪽 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미영은 반대편 끝에서 울음을 참으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 조문객들에게도 보였다. 고인을 잘 보내드리세요. 조문객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성진과 미영 사이의 차가운 기운은 감춰지지 않았다. 준호가 중간에서 조문객들을 응대했다. 25의 나이에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부모님이 서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호가 모든 것을 챙겨야 했다. 미영은 가끔 성진을 흘끗 바라봤지만 성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공허한 위로들.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히 쉬고 있을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조문객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그 말들이 유족들에게는 공허하게만 들렸다. 성진의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다. 부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성진은 그들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왔다. 어린 얼굴들에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조용했지만 착한 애였어요. 친구의 말에 미영이 새로 눈물을 흘렸다. 조용했지만 착한 아이. 그것이 민수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 숨어있던 아픔을 아무도 몰랐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없었다. 진정한 위로도, 되돌릴 수 있는 시간도. 어른이 된 큰아들. 3일간의 장례 절차를 준호가 모두 주도했다.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사람들과 연락을 취했다. 장의사와의 상담, 화장장 예약, 친지들에게 연락, 부의금 정리까지. 부모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호가 모든 것을 챙겼다. 어머니,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준호가 서류를 건네지만 미영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눈물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내일 일정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성진도 마찬가지였다. 멍한 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결국 모든 결정을 준호가 내려야 했다. 25살 청년이 한순간에 가족의 기둥이 되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준호를 통해 모든 것을 진행했다. 상주분께서 정말 침착하시네요. 하지만 준호도 사람이었다. 화장실에서, 복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이처럼 울었다. 그래도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했다. 이제 그가 이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떠나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성진이 집을 떠났다.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미영에게 남긴 말이 그게 전부였다. 짐을 꾸리는 성진의 등이 구부정해 보였다. 준호는 아버지를 배웅했다. 아빠, 어디로 가세요? 회사 기숙사에 있을 거다. 연락은 할게. 성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아빠,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엄마 좀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성진은 집을 나섰다. 20여 년간 살았던 집을 등지며 걸어가는 뒷모습은 쓸쓸했다. 미영은 창문 너머로 남편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를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힘도 이유도 없었다.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4명에서 2로 이제는 사실상 하나가 되어버린 가족.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 괜찮아요? 미영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이혼의 결심. 성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끔 전화는 왔지만 집에 돌아올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미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을 보냈다. 민수의 방은 그대로 두었다.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다. 어느 날 미영은 결심했다. 준호야, 엄마가 이혼하려고 해. 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준호는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민수가 없는 지금 이 가족을 계속 유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사랑도 식었고 신뢰도 깨졌고 함께할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협의 이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20여 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법원 복도. 석 달 후 가정법원에서 성진과 미영이
마주 앉았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와 별거로 되어 있네요. 판사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다. 정작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 서로에 대한 원망,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재산 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육비는 필요 없습니다. 큰아들이 성인이니까요. 미영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성진과 미영은 서류에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주저함 없이. 법원을 나오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준호가 두 사람을 각각 만났다. 아빠, 엄마, 모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준호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20여 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사라졌다. 학원 강사가 된 아들. 준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다. 대신 서울에서 영어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다. 생활비도 벌고 어머니도 챙기기 위해서였다. How are you today?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학원 동료들은 준호가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것만 알 뿐 그의 사연은 몰랐다. 준호 씨, 미국 다시 안 가요? 아직은 여기 있을 일이 있어서요. 준호는 대충 대답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를 만났다. 함께 저녁을 먹고 안부를 물었다. 엄마,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그저 그래. 미영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다. 준호는 동생 없는 현실이 아직도 낯설었다. 가끔 민수가 나타날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다시 떠나는 결심. 1년이 지나고 준호는 다시 미국으로 떠날 결심을 했다. 엄마, 제가 박사 과정을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돌볼 거야. 이제 나이도 드셨고. 어머니의 계획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준호는 민수의 무덤을 찾았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민수야, 형이 또 떠나간다. 바람이 불어왔다.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정말? 준호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떠나는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 머물러 있어도 민수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형이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약속할게. 그렇게 다짐하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자의 길. 준호가 미국으로 떠난 후 미영은 친정으로 향했다. 70이 넘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미영아,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의 손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민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진은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지냈다. 일에만 매달렸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주말에도 출근했다.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 없었다. 준호는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절실했고 더 간절했다. 동생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지탱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편에는 영원히 20살로 남을 민수가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아픔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기억 속의 가족은 영원히 남아 있었다. 오부 연구실의 고독. 3년 후 미국 동부 한 대학의 연구실. 준호는 현미경 앞에 앉아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사과정 마지막 해 논문 작업에 몰두하는 나날이다. 연구실은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다른 연구원들은 대부분 집에 돌아갔지만
준호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집에 가봐야 혼자뿐인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차라리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편했다. 동료 연구원이 다가왔다. 전 오늘도 밤샐 거야?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준호는 한국 이름 대신 영어 이름을 쓰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다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는 한국이 있고 그곳에는 동생의 무덤이 있다. 준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한국 시간으로는 벌써 오후였다. 민수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동생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대학교 몇 학년이 되었을 텐데. 책상 위에 추억. 준호의 책상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민수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사진이었다. 안녕. 민수야, 오늘도 열심히 할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준호의 일상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 사진이 누구인지 묻기도 했다. 마이 브라더. 그렇게 대답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준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실험이 잘 안 풀릴 때, 논문 쓰기가 막힐 때, 준호는 그 사진을 바라봤다. 민수야, 형이 포기하면 안 되지? 사진 속의 민수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준호에게는 격려처럼 느껴졌다. 책상 서랍 안에는 민수에게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들 하지만 써야만 했던 편지들.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준호는 그 편지들을 꺼내 읽곤 했다. 홀로 맞는 퇴직. 같은 시간 한국에서는 성진이 퇴직식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 부장님, 오랜 세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의 인사에 성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 기념품을 받고 짧은 인사말을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 원래라면 가족들과 함께 축하해야 할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퇴직식이 끝나고 성진은 혼자 근처 술집에 앉았다. 소주 한 병 주세요. 술을 마시며 성진은 지난 몇 년을 돌아봤다. 민수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가족도 일도 자신도 일에만 매달렸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혼잣말이 나왔다. 집에 돌아가도 텅 빈 기숙사 방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성진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누구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다. 친정에서의 돌봄. 미영은 친정 부모님의 저녁 식사를 돕고 있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70 중반의 어머니는 손이 많이 불편해졌다.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했다. 미영아,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거죠.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친정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지만 때로는 숨이 막혔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다.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면 혼자 남겨진 시간들, 그때마다 민수 생각이 났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할머니가 될 나이인데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현실이 아팠다. 가끔 친정 어머니가 물어보기도 했다. 준호는 언제 장가 가니? 글쎄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미영은 대충 대답했다. 준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다. 아직은 모든 게 너무 일렀다. 밤늦게 혼자 앉아 있을 때 미영은 자주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따로 보내는 명절. 추석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준호는 미국에서 혼자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서툰 솜씨로 만든 잡채와 전. 민수야, 추석이야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책상 위 사진에 대고 말했다. 성진은 기숙사 방에서 편의점 김밥으로 저녁을 때웠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미영은 친정에서 차례상을 차렸다. 민수의 사진도 함께 놓았다. 민수야,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인사드려라. 친정 부모님은 외손자를 위해 함께 절을 올려주었다. 같은 하늘 아래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하지는 못했다. 함께할 이유도 방법도 찾지 못했다. 명절의 의미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각각의 성묘. 민수의 기일이 돌아왔다. 아침 일찍 미영이 먼저 묘소를 찾았다. 꽃과 과일을 들고. 민수야, 엄마 왔어. 무덤 앞에 앉아 미영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아프셔서 바쁘긴 한데 그래도 내 생각이 안 날 날이 없어. 오후에는 성진이 왔다. 미영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이었다. 민수야, 아빠다. 성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빠가 퇴직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무렵에는 준호가 왔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것이었다. 민수야, 형이야. 준호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곳을 찾았지만 함께하지는 못했다. 민수만이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의 편지. 준호는 민수의 무덤 앞에서 편지를 꺼냈다. 미국에서 써온 편지였다. 민수야, 형이 너한테 편지를 썼어. 읽어줄게. 바람이 살짝 불었다. 민수야, 형은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 내가 좋아했던 생물학 전공이야. 기억나지? 어렸을 때 너 혼자서도 곤충 관찰 일기 쓰곤 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지를 읽다가 준호는 잠시 멈췄다. 민수야, 형이 약속할게. 너 목까지 열심히 살아낼게. 내가 보지 못한 세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형이 다 경험해볼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준호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편히 쉬어. 형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의 깨달음. 미영은 친정 부모님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잠드신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삶이라는 게 참 이상해. 무너져도 아파도 그래도 계속 흘러간다. 멈출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 민수가 떠난 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삶은 계속되었다. 병든 부모님을 돌보고 준호의 안부를 걱정하고 때로는 성진의 소식도 궁금해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여겼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도,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간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알겠어. 엄마도 다시 걸어야겠어. 천천히, 조금씩.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빛이었다. 아버지의 회상. 성진은 혼자 사는 작은 원룸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다. 돌잔치,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사진 속의 민수는 항상 조용했다. 형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성진은 후회했다. 왜 더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일에만 매달려서 큰아들 유학비에만 신경 써서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던 작은 아들을 놓쳤다. 미안하다. 민수야. 성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사진 속의 민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성진은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은 흘러도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영원한 증거. 5년이 더 흘렀다. 준호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었다. 성진은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미영은 친정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홀로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준호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민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성진의 원룸에는 가족 앨범이, 미영의 아파트에는 민수의 방을 그대로 재현한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부서진 가족사진 액자가 있었다. 그 액자는 실제로는 오래전에 치워졌지만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금이 간 채로 남아 있었다.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유리에 난 가느다란 금, 그것은 한때 하나였던 가족의 증거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랑의 증거였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다. 다르게 아프게 하지만 여전히 민수의 기억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도 비가 와도 그 기억만은 변하지 않았다. 영원히. THEND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